창경궁 홍화문.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은 정전인 명전전과 함께 동양으로 지어졌다. 창경궁은 태종이 세종에게 선의한 후 거처했던 수감궁터에 성종이 대비들을 모시고자 창건하였다.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광해군 때 다시 지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수리하여 오늘에 이른다. 조선의 궁궐은 정문에서부터 정전까지 3개의 문을 거쳐서 들어가도록 짓는데 창경궁은 이에 맞지 않게 홍화문에서 정전까지 문이 2개밖에 없다. 지형상 홍화문에서 명전전까지의 거리가 짧고 창경궁이 통치 공간이 아닌 왕실 어른의 거주를 목적으로 창건되었던 까닭에서이다. 홍화문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는 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하기 전에 백성들의 의견을 이곳에서 청취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정조가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이 홍화문 삼위도라는 그림에 남아있다. 창경궁 명전전. 명정전은 창경궁의 정전으로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 17세기에 복원된 당시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다. 이로써 궁궐의 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가치가 인정되어 국보로 지정되었다. 궁궐의 정전은 남향으로 지어지는 원칙과 달리 명정전은 동향으로 지어졌는데 이는 창경궁의 건립 목적이 통치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왕실 여인들의 거처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정문인 홍화문에서 창경궁의 금천교인 옥천교를 지나 명정문을 들어서면 울퉁불퉁한 박석이 깔려 있으며 양쪽으로 나란히 세워진 24개의 품계석이 있는 조정을 거느린 명전전을 만날 수 있다. 명정전의 지붕은 경복궁의 근정전과 창덕궁의 인정전이 중층지붕으로 지어진 것과 달리 단층으로 지어져 규모가 작지만 팔짝지붕을 받치고 있는 다포 양식의 화려함과 정교함이 돋보인다. 명전전 정면에 상월대와 하월대가 설치되어 있고 월대를 오르는 계단에는 봉황을 새긴 답도가 있으나 뒤편에는 월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창경궁 문정전. 창경궁 문정전은 평상시 임금이 업무를 보는 편전으로 1483년 창경궁 창건 때에 지어졌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16년 광해군 때 복원하였다. 창경궁은 일제강점기에 놀이공원으로 격화된 이래 1980년 초까지 창경원으로 불리었다. 이후 복원을 위하여 창경원의 동물을 서울대공원으로 옮긴 후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창경궁이 대비 등의 처소를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까닭에 다른 궁궐의 편전에 비해 문정전은 규모가 작은 편이다. 또한 경복궁, 창덕궁, 경희궁, 덕수궁의 편전은 모두 정전의 북쪽에 위치한 반면 창경궁의 편전인 문정전은 유일하게 정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곳은 1530년 중종의 어머니 정현왕후의 신주를 모신 혼전이 설치된 이래 조선 후기에는 주로 혼전과 시신을 모시던 빈전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영조의 첫째 왕비인 정성왕후의 혼전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는데 이 기간에 이곳 앞마당에서는 영조의 명에 의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음에 이르는 이모화변의 비극이 발생하였다. 창경궁 경춘전. 경춘전은 주로 대비 등 왕실 여성들의 거주 목적으로 건축된 정각으로 소해왕후, 인현왕후, 해경궁 홍씨 등 여러 명의 왕실 여인들이 거주하였다. 경춘이라는 이름은 봄날의 햇볕이라는 뜻으로 서거정이 지었으며 현판의 글씨는 순조가 직접 쓴 것이다. 특히 해경궁 홍씨는 이곳에서 정조를 낳고 거주하다가 정조가 즉위한 후에 지어들인 자경전으로 거처를 옮겼다. 1800년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가 즉위하자 효우 왕후에게 자경전을 물려주고 다시 경춘전으로 돌아왔다. 해경궁은 경춘전에서 한중록을 집필하며 승하할 때까지 거주하였다. 이후 효명세자와 신정왕후가 이곳에서 거주하였으며 헌종을 낳았다. 1830년에 화재로 소실되고 1834년에 중건되어 정각의 외부는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지만 내부는 일제강점기에 많이 변형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창경궁 영춘원. 영춘원은 양화당의 동쪽에 있으며 영춘이라는 말은 봄을 맞는다는 뜻이다. 이 일대에는 후궁의 처소가 모여있는 곳으로 영춘원도 본래는 후궁의 거처로 사용되었다. 영춘원 옆에 붙어있는 집복헌에서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와 아들인 순조가 태어났다.
정조는 영춘원에서 주로 머무르며 이곳을 서재와 집무실로 활용했는데 임금이 거주하는 건물로는 규모가 협소하다는 상소에도 증축하지 않았다. 정조가 이곳에서 승하하자 영춘원을 빈전으로 쓰라는 정춘왕후의 명이 있었으나 대신들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환경전이 빈전으로 정해졌다. 다른 정각과 마찬가지로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중건되었다. 선왕인 정조를 본받고자 했던 헌종과 고종은 이곳에서 경서를 읽고 정사를 돌보았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화시키면서 많은 정각을 훼손하였음에도 이곳은 보존되어 오늘에 이른다. 경모궁지. 경모궁지는 창경궁 건너편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문에서 간호대학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현재는 경모궁에 있던 곳이라는 것을 알려준 안내문과 함춘문만 남아있어 경모궁 터였음을 알 수 있다. 경모궁은 왕이 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애석하게 승하한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모하는 사당으로 정조가 만들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10여 년이 지난 1776년 임금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의 하나가 경모궁을 세우는 일이었다. 경모궁을 건립한 후에는 정조는 매월 창경궁에서 이곳으로 행차하여 참배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 북쪽에 월급문을 별도로 세우기도 하였는데 이는 정조가 경모궁을 얼마나 중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마로니에 공원. 마로니에 공원은 서울시 대학로에 있는 옛 서울대학교 물리대 법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져온 마로니에 나무가 공원 내에 서식하고 있어서 마로니에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마로니에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로 키가 큰 나무이다. 5, 6월에 흰색 바탕에 붉은 무늬가 있는 종 모양의 꽃이 핀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에서 가로수로 많이 심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각종 야외 문화행사장, 조각전시장, 문예회관 등이 있는 이곳은 서울 시민의 꿈과 낭만이 어린 문화예술의 거리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낙산공원. 낙산은 한양도성의 동쪽에 위치하며 정상에서는 성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동쪽으로는 아차산까지, 남쪽으로는 남산까지 조망이 가능하며 서쪽으로는 인왕산, 북쪽으로는 북악산, 그 아래에는 청와대와 경복궁이 보인다. 낙산공원에서 성곽을 따라 내려오면 이화마을에 이른다. 이곳의 대부분은 한국전쟁 이후 복구 사업으로 지어진 국민주택으로 1층은 온돌, 2층은 온돌이 없는 형태이며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 요즘에는 카페나 공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축성과 관련된 내용을 새겨넣은 돌을 각자 성석이라고 하는데 흥인지문공원 인근의 성벽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태조, 세종 때에는 구간 이름과 구간별 축성 담당 지역이, 조선 중기 이후에는 감독관, 책임기술자의 이름과 축성 날짜 등이 새겨져 있다. 이화마을. 이화동은 조선시대 쌍계동이라 불렸으며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던 도성 내 5대 명소 중 한 곳으로 꼽혔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을 위한 고급주택단지가 조성되었고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인 이화장 일대에 국민주택이 조성되었다. 2000년대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예술 캠페인 지역의 하나로 선정된 이화마을에 주민과 예술인, 대학생과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벽과 다양한 조형물이 제작되었다. 이후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화벽화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2010년대 이화동 마을 박물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벽화를 추가하게 된 이화벽화마을은 명실공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지역문화 체험을 즐기는 관광 추세로 인해 한때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명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로 초래된 과잉 관광으로 벽화마을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민들이 일부 벽화를 철거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화 벽화마을에서 유명한 꽃계단, 물고기 계단 등은 회색 페인트로 덧칠되어 볼 수 없게 되었다. 한양도성 박물관. 흥인지문공원에 위치한 한양도성 박물관은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양도성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박물관으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자료실과 학습실을 갖춘 문화공간이다. 한양도성 박물관에서는 600년 한양도성의 역사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1층의 로비 벽면에 자리 잡은 한양도성 미디어 아트는
한양도성의 현재와 과거를 소개하고 있다. 1층 상설전시실에서는 한양도성 전체를 볼 수 있는 축소 모형과 영상을 볼 수 있으며 디지털 순성 체험 코너에서는 18.6km의 한양도성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2층의 기획전시실에서는 한양도성에 대한 다양한 기획전시가 개최된다. 학습실에서는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양도성의 관련 교육이 진행되며 자료실에는 한양도성의 역사, 문화 관련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다. 3층의 상설전시실에서는 조선의 한양촌도와 건설, 도성의 축조까지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도성의 성문의 개폐, 도성의 관리, 도성 안팎에서 살아온 조선시대 삶의 모습도 소개된다. 또 다른 상설전시실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훼손되었다가 복원유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순환을 견디어온 한양도성의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다. 창신시장. 창신동은 1914년부터 조선시대 한성부 52방 가운데 인창방과 숭신방에서 한 글자씩 딴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은 6.25 전쟁 때 피난민이 판자촌을 형성하여 봉제산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곳이다. 당시에는 전쟁으로 인해 헐벗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옷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때부터 창신동은 의류산업에 필요한 노동자가 많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먹거리 수요로 인해 창신시장이 생겨났다. 시장은 골목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그 규모는 크지 않다. 좁은 골목 안에 먹거리, 빵집, 채소 및 과일 점포들이 들어서 있다. 족발, 곱창, 설렁탕 식당이 많고 특히 불족발집과 신선한 재료로 즉석에서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는 반찬 가게가 대표적이다.